교수학습 과정안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 내용을 얼마나 어느 정도 담아야 하는지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 목표 서술어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전개 부분 서술어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사나 학생의 대사를 모두 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도상의 유의점 예시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수업무형 적용 시 평가 부분은 전개 부분과 정리 및 평가 부분 중 어느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범대 학생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고자 할 경우나 수업을 설계할 경우에 이런 교수학습 과정안을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나 조금 안내가 필요한 학생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특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수업 모형을 적용해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혹은 일반적인 문답법 수업 지도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항과 야간의 기본적인 형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안 중에 예시로서 문답법, 가장 흔히 쓰는 강의법의 일종입니다. 이 문답법을 적용할 경우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안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수업을 설계할 때 학습 목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학습 목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1시간 분량을 일단 교과서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 정도에 따라 한 두어 장 정도의 범위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토론 주제를 선정할 경우는 하나의 그 주제가 1시간 분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어느 분량을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시간 그 수업에 맞추어서 범위를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설계하게 될 경우에 주로 행동적인 서술어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목표를 달성할 주체는 바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문장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으로는 지식의 영역입니다. 지식의 경우에는 특히 뭐뭐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서술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으로는 기능의 영역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또는 기능의 영역으로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비교하여 열거할 수도 있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설계한 그 단원의 내용에 맞춰서 기능을 설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바로 가치 및 태도의 영역입니다. 주제에 따라 이렇게 내면화할 수 있는 자세를 함양한다. 이런 부분의 목표를 설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습 목표를 구성할 때 지식과 기능과 가치 및 태도 영역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생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안은 보통 도입부, 전개부, 정리 및 평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입부에 주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결을 확인해서 학습 분위기를 정돈합니다. 두 번째, 전시학습을 확인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질문할 수도 있고 또는 본 수업과 관련되는 기초적인 개념, 전 시간에 혹은 전 과정에서 학습한 그런 내용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다 이렇게 써주고 학생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는 예상 답변을 여기다가 이렇게 예시로 작성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대답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흥미 유발 단계가 있습니다. 이 흥미 유발의 단서가 되는 자료들은 흔히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자료라든지 또는 흥미를 유발할 만한 단서가 되는 어떤 그 도표나 통계 자료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흥미 자료, 학습 자료를 제공한 뒤에는 이 학습 자료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감을 발표하게 한다. 이런 예시가 여기서 나갔죠. 그러면 학생들의 생각을 여기 오른쪽 란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학습 자료 부분에 문화 영상 자료를 제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란에는 학습 자료 영역에 이런 걸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시 학습 목표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숙지하고 수업에 임하도록 안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도입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개 부분은 지금 본 수업의 형태는 문답법입니다. 그래서 문답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업 모형의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나 혹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 특히 하위 소주제들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등장 배경, 문화의 이해 자세, 문화의 세계화, 또 문화와 관련된 문화 갈등, 이런 부분으로 주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주제를 보면 알겠지만 점점 내용이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안의 전개 부분은 처음 부분은 좀 쉬운 자료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학생들이 고차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심화된 주제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로는 이렇게 소주제가 변화되고 있는 이런 걸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와 학생의 그 란을 전개 부분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개 부분에 교사의 활동이 이렇게 제시되는데 이 지도안은요, 교사의 수업 설계에 대한 플랜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발언을 시나리오처럼 또는 대사처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의 발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교사 활동 부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예들을 소개한다.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 뭐뭐에 대해서 질문한다. 뭐뭐에 대해서 정리해 준다. 이렇게 교사의 활동 정도를 안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입부 끝나고 이 전개부에서 시작할 때는 주변의 생활 사례를 가져오게 한다든지 학생들이 쉽게 이 수업의 본 수업으로 도입할 수 있는 좀 쉬운 주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소개하는 사례를 통해서 수업을 전개하고 있죠. 그럼 이 예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어떤 질문거리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의 예상 답변을 오른쪽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교사의 활동에 따른 학생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좌우 균형 있게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 교사 중심 수업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수업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등장 배경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지요. 생각해 보게 한다든지 뭐뭐에 관해서 질문한다든지 해서 교사가 어떤 그 활동 내용을 학생들한테 부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예상 답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지도안을 검사하다 보면 많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뭐뭐에 관하여 설명한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한다만 계속 나오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학생의 란에는 듣는다, 주의해서 경청한다, 뭐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다. 이렇게 학생의 활동이 매우 수동적으로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사 중심의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 교사와 학생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서술어를 쓰는 방식이 이해하게 한다, 예를 들게 한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전개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는 특히 이제 심층적인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모둠 활동을 통해서 토론을 하게 하는 이런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주제가 몇 가지 나오고 모둠별로 각 다양한 주제들을 토론을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활동지 읽기 자료를 통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참고 자료를 읽고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이 활동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모든 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토론이 되도록 교사가 순회하면서 지도한다는 이런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지도상의 유의사항은 이쪽 칸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기록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의 그 심층적인 부분까지 진행이 다 마무리가 되며 여기서 전개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본 수업의 정리 및 평가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업 모형의 그 경우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모둠별로 모둠 토의를 했으면 그 각각의 모둠의 토의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각 모둠들의 토론 내용을 나와서 학급 앞에서 발표를 하게 하면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동료 평가를 실시해서 각 모둠의 그 활동 정도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및 평가 활동을 마무리를 하고 차시 예고를 하는 과정으로 정리 및 평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방금 수업의 1시간의 플랜을 보여드렸는데 이 형태가 바로 야간입니다. 그래서 야간은 학습 목표를 설계하고 도입부, 전개부, 정리 및 평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도입과 전개 및 정리 및 평가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학습 목표의 균형 있는 영역이 골고루 달성되도록 활동이 구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따른 적절한 평가 방안이 일관성 있게 선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로는 학습 목표가 균형 있게 내 지도 안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느냐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답법의 강의법의 그 예시를 잠깐 살펴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모형을 적용한 지도안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사회과의 개념학습 모형을 적용했을 경우의 예시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를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균형 있게 설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부에서도 좀 전에 문답법을 적용한 지도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학습 목표 안내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 수업에 적용한 수업 모형에 대한 안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습자인 학생들은 이 수업 모형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하는 절차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도입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전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업 모형을 적용할 때 전개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문제 제기, 예 제시,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단계를 삽입했고요. 그 다음에 비예 제시, 속성을 검토하고 관련 개념을 분석하고 또 관련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이런 새로운 절차를 보면요. 이거는 수업의 하위 소주제가 아니라 개념학습의 수업 모형의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란에는 개념학습 수업 모형의 절차를 하나하나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나면 다시 그 절차별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흐름을 지금처럼 이제 메꿔 나가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문제 제기 단계에서는 어떤 과정을 해야 되고 예 제시 단계에서는 다양한 예시를 소개하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인사법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한다 이런 활동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개념학습의 경우에는 본 개념의 그 정의를 명확하게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단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뿐만이 아니라 예가 아닌 비예도 제시하게 하는 그 방법을 여기서 절차로 넣고 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라는 개념 학습이지만 이 문화 상대주의의 예가 아닌 예를 들어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나 이렇게 예가 아닌 예들을 한번 지금 살펴보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 상대주의라는 본 수업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해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상대주의의 속성을 검토하라. 이 속성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성을 할 때 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분석하고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개념을 분석할 때 이 문화상대주의와 관계되는 개념, 이 개념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특징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 그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상대주의가 추상적인가, 구체적인가, 어떤 개념인가 이런 걸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문제 검토는 지금까지 학습한 문화상대주의 개념을 우리 생활 속의 주제와 관련시켜서 잘 이해를 했는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지금 그 문화상대주의의 특히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의 예를 제공해서 이 개념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하고 토론을 하게 하는 과정을 넣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심층적인 주제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넣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자료로는 읽기 자료나 관련되는 활동지 자료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지도상의 유의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중심 개념을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유의점으로 여기서 제시를 했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 지도상의 유의점은 필요에 따라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념학습을 적용한 부분을 전개 부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 수업의 평가 부분은 어디에 제시를 해야 되냐면 여기 정리 및 평가 부분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특히 오늘은 개념학습이기 때문에 학습활동과 일관성이 있는 평가 방법으로서 개념도를 작성하게 합니다. 개념도는 이 중심 개념인 문화상대주의를 가운데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념, 예시, 현상, 다른 개념, 올바르게 이해하는 자세 이렇게 확산적으로 그려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념도를 작성한 정도에 따라서 오늘 수업의 효과를 혹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차시 예고를 통해서 본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례도 야간의 사례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문답법 그리고 그 수업 모형을 적용한 야간 두 가지를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야간과 세안의 형식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시간의 수업 지도안, 그거 표 하나만 제시할 경우에는 야간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안은 어떤 것인가? 세안에는 어떤 더 종합적인 과정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안의 경우에는 그 학습할 1시간 단원이 속한 전체 대단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원의 학습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단원이 그 관련되고 있는 교재나 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런 설계를 보여주고 이 대단원의 개관을 보여줍니다. 또 연계 학습 내용이 있으면 전 단계, 본 단계, 차후 단계는 어떤 계열이 있는지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본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지식 측면, 기능 측면, 가치 태도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구조도가 있는데 본 대단원이 13차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살펴보면 1, 2, 3 이렇게 세 단원으로 세 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이 중에 지금 2단원 중에 이 단원을 본 수업에서 야간으로 구성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단원의 지도상의 유의점을 소개하겠죠. 그래서 대단원 전체의 설계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시라고 본 수업의 1시간 또는 블록타임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100분 전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학습 계획을 여기서부터 또 새롭게 설계를 합니다. 본시의 학습 목표를 2개 또는 3개 정도 설계합니다. 그리고 본시 수업에서 적용할 수업 모형에 대한 안내도 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또 수업 운영과 관련해서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도 안내하고 또 본시 수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던 야간의 형태를 여기서 집어넣게 됩니다. 본시의 교수학습 지도안이라는 그 표를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서는 표만 제시되었지만 세안에서는 이 표와 관련되어서 첨부되었던 학습 자료라는 부분을 여기서는 별도로 더 추가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학습 자료 예를 간단히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활동지 부분에서 토론 수업을 진행할 때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을 쓰게 하는 이런 빈란이 주어지는 활동지 있죠. 이런 자료를 통해서 토론을 좀 더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지를 제시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읽기 자료, 본 수업 주제와 관련한 좀 더 참고가 될 만한 신문 자료나 정보,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읽기 자료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형성평가하는 체크리스트라든지 혹은 오지선다형 문항이든 혹은 또 다른 형태의 형성평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 종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다 마무리가 될 때 우리는 세안이라고 합니다. 대단원 전체의 설계, 본시 수업의 야간과 관련된 학습 자료, 평가 자료 이 부분까지 다 제공이 될 때 이렇게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구성되는 형태를 바로 세안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여기까지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